하고 네. 이제 명처리가 나올 시간인데요. 명처리 네, 도와주시고요. 네. 엔지니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선생님. 했어요. 네. 우선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 좀 하다가 그냥 총 정리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진짜 간단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실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음향 장비 자체가 이제 전기를 다루는 장비다 보니 전기에 대해서는 어, 꼭 안전하게 만져주시고 안전하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꼭 절대 물 묻은 손으로 장비를 만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감전돼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잠깐 보고 수도 있고 아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전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접시가 있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시그널 선으로 보통 불리고 이 접지는 이게 영어로는 이제 세이프티 라인 또는 그라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접시가 항상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는 뭐 공학으로 파고들 거 아니면 여기까지 딱 하면 딱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의 단위, 그러니까 소리에 있어서는 주파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리의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음색을 갖고 있냐, 이 음색은 뭐 각자 갖고 있는 것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 데시벨, 그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헤르츠, 주파수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커럼대어로 활동을 하면서 엔지니어와 소통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음향 테스트를 모니터 테스트를 맨 처음 하게 되면 몇 헤르츠 대역에서 몇 dB를 깎아주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잘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 헤르츠 대역별로 듣는 것이 되면 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몇 헤르츠 대역이야 몇 주파수가 어떻게 돼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제너레이터라고 있거든요. 그 주파수를 재생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그거를 보여주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실습할 때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파수 대역을 보통 익히는 연습을 엔지니어들은 보통 해요. 그래서 몇 헤르츠 대역을 들려주면 대략 몇 헤르츠 대역이다라고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엔지니어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헤르츠 대역을 지정을 했으면 이거를 크기를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는 데시벨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싱어들이나 악기팀에서 모니터를 얼마나 줄여주세요 하면 엔지니어들은 이게 얼마나 줄여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 모니터로 나가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확실히 말하면 엔지니어도 편하고 다른 팀들도 편하겠지만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어떤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싱어팀 모니터에서 어떤 것을 빼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20dB면 거의 안 들리는 정도.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것을 빼주세요라는 명확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지시를 해주면 엔지니어들도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어, 정확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마이너스 20dB라는 개념이 보통 음향에서의 0dB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dB가 줄어들면 정기적으로 2배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정기적인 힘으로 봤을 때, 와트수로 봤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3dB면 2배, 마이너스 6dB면 0dB 기준에서 4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SPL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차량팀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로 보거나 쓸 일은 없지만 대충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홀 안에서의 나오는 음압 레벨이 몇 dB 정도다라는 걸 알게 되면 평소보다의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치화돼 있어서 이거를 내 소리를 수치로 가두는 평향이 약간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공사장 같은데 큰 공사장 같은데 가면 이렇게 문 앞에 소음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공사. 그게 이제 이 SPL을 기준으로 만든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장에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을 넘으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60에서 70. 네. 그리고 이제 전기 음향기기 또 믹서로 넘어가게 되면 믹서나 마이크, 스피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는 말했던 것처럼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종류의 마이크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에 대해서 이제 수음하는 받아들이는 각도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수음부를 맞춰서 마이크를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를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또 마이크에 사용했던 것처럼 근접 효과, 프락시미티 이펙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이 되면 될수록 저음과 중저역대는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역대가 내려가면서 어, 전 주파수 대역의 데시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와 반대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 마이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스피커는 이제 내보내는 출력을 하는 네,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는 액티브와 패시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액티브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가 스피커로 직접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원선을 직접 꽂게 되는 스피커로 볼 수 있고 패시브는
스피커 라인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꽂게 되면 이제 별도의 앰프가 있어서 출력을 하게 돼서 스피커를 동작을 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커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향각, 아까 마이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음 지향각이 있고 스피커에서는 이제 이거를 방사하는 지향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향각에서 벗어날수록 명료도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소리에 대한 명료도가 확 떨어져서 그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그 스피커의 지향각 안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모니터의 효과에 대해서 최대치를, 그러니까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악기팀은 좀 예외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싱어팀에 있어서 이 지향각에 들어오지만 이 마이크를 잘못 사용할 때 생기는 현상이 이제 하울링 또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하울링과 피드백이 생기는 현상은 마이크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서 그러면 스피커에서 증폭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서 돌고 돌게 돼서 하울링, 그러니까 링처럼 돈다 해서 하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 아시다시피 듣게 되면 매우 좋지 않은 소리가, 매우 약간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대거나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대지 않도록 모니터 스피커에, 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잘 사용했는데 간혹 하다가 하울링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인식을 하면 만져줄 텐데 인식을 못하게 가끔씩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엔지니어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겁니다. 네, 전공자이신 성현이가 들어왔네요. 저보다도 더 잘하는 성현이가 들어왔어서 약간 부담이 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 또는 하울링에 대한 현상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믹서 콘솔 또는 믹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콘솔이 원래는 정식 명칭이긴 한데 믹서라고 부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전제품 중에 믹서기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넣고 섞는 그런 믹서기의 뜻을 따와서 여기도 여러 가지의 소리가 한 번에 섞여서 나간다는 그런 명칭으로 믹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선을 꽂으면 선으로 나오는 형식인 거고, 디지털 콘솔은 아날로그,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XLR 캐논 아니면 TRS, TS 이런 아날로그 케이블을 꽂기도 하지만 디지털 콘솔은 이 외에도 네트워크 케이블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로 프로세싱을 해서 출력은 이제 스피커로 나오는 출력은 아날로그로, 우리가 듣게 되는 아날로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디지털 콘솔의 장점을 잠깐 얘기하자면 아날로그 케이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들어오는 노이즈의 양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아날로그 케이블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케이블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규문항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제 맨 처음에는 노이즈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노이즈를 최소화시켜야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에 어디죠? 그 솔수양관에서 전기 노이즈를 잡으려고 밤샜던 기억이 여기 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던 기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믹서에 대해서 한 채널만 딱 봤을 때 보면 아날로그 믹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풋에 이제 게인이 있고 이퀄라이저가 있고 억스 또는 샌드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펜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더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12번 그림이 아마 펜일 거예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면 게인은 이제 믹스로 들어오는 인풋 신호를 증폭시켜서 왜 증폭을 시키냐 하면 마이크에서 믹서까지 전달해 오는 소리는 되게 작은 전기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믹서에서 구동시킬 정도의 출력을 믹서를 구동시킬 정도의 입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단부터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프리앰프라고 불리는 증폭 장치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앰프의 양을 조절하는 게 게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거쳐서 이퀄라이저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이제 어떤 한 싱어의 저역대가 너무 많아서 다른 싱어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저역대를 깎아주고 그리고 고역대를 올려줌으로써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음색을 맞춰 나가는 게 이제 EQ로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억스샌드 또는 고조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의 양을 보통 이제 억스에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는데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 억스에 몇 번 모니터 이렇게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니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억스 샌드로 출력에 대한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더는 이 전체적인 소리에 대해서 메인으로 나갈 신호 또 아니면 출력을 내보낼 신호에 대한 양을 페이더로 조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빠져있던 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센터에 넣게 되면 소리가 정가운데서 나올지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왼쪽 스피커에서만 나오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른쪽에서만 스피커가 나오는지에 대한 결정을 이 펜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노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테레오라고 부르는 레프트 라이트가 나눠져 있는 음악에서는 이 펜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공간감과 입체감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아웃풋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더를 만지게 되면 메인으로 나가는 그런 출력 장치 아웃풋 단자고요. 억스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 출력, 메인 출력도 있지만 그 밖에도 출력이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억스를 사용하여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인풋 채널에서 내가 이렇게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비슷한 뭐 소리들끼리 묶기 마련인데 뭐 신디는 신디끼리 기타는 기타끼리 하면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일렉 이렇게 묶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쿠스틱, 일렉 이렇게만 묶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고 드럼에도 지금 승일문당에서 보면 드럼 9개가 드럼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가 9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안 묶게 되면 전체 소리를 낼 때 이 10손가락으로 9개 페이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못하면 이렇게 내리다가 하나가 이렇게 삑삑삑삑 합니다. 네. 이거를 좀 편하게 하고자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 9개의 마이크에 대해서 전체적인 볼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채팅에서 못 보고 있었네요. 성현이가 부연 설명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매트릭스는 보통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섞어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메인에서 나가는 신호를 그대로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모니터에 대해서 소리를 요구할 때는 부탁드리지만 정확한 요구를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1번 채널이 메인 건반 소리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억스 1번 싱어 모니터 거기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싱어 모니터에서 메인 건반을 한 3dB 내지 4dB 정도 키워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그러면 그만큼 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dB까지라는 얘기는 뭐 아니지만 이게 어디 모니터에서 어떤 소리를 키워달라 줄여달라는 정확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여기 PPT는 빠져있지만 케이블에 대해서 저번 주에 중재형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XLR 케이블, 캐논 케이블에는 전기 케이블이다 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역사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구조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의 똑같은 구조지만 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 바로 TRS 또는 스테레오폰 잭이라고도 부르는 잭이 있는데 이 스테레오폰 잭 또는 TRS 잭은 음향기기와 음향기기를 연결했을 때 주로 사용해서 이거는 뭐 네, 우리가 딱히 쓸 일이 거의 적기 때문에 패스하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TS 잭 악기에 보통 꽂아서 쓰는 TS 잭도 언밸런스 잭이라고 부르는 55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55 라인에는 왜 언밸런스라고 부르게 되냐면 보통 전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만족을 했을 때의 안정적이다 해서 밸런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TS 잭, 그 악기에 꽂는 그 잭을 열어보게 되면 플러스와 접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해서 언밸런스 라인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밸런스 라인을 이제 XLR 케이블 또 믹서 신호로 맞추기 위해서 다이렉트 박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이렉트 박스의 주 기능은 라인 신호 또는 언밸런스 신호 뭐 라인 신호를 하게 되면 밸런스 신호와 언밸런스 신호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XLR 신호, 그러니까 믹서에서 구동할 수 있는 크지 않은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주로 DI 박스, 다이렉트 박스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악기팀에서 이제 라인을 설치할 때 보통 신디나 아니면 기타 픽업에 보게 되면 55 라인을 꽂게 됩니다. 이 55 라인은 바로 믹서로 꽂아도 되겠지만 이 신호를 믹서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좀 바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신호여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다이렉트 박스, DI 박스 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란스 역할을 도란스 역할을 하는 트랜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노란스, 트랜스. 네, 어르신들이 노란스라고 많이 부르셔서. 네. 음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소통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중재형의 명언을 저는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재형의 명언을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어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성교사님 혹시 명언 기억하고 계세요? 명언 그때 명언이 뭐였죠? 저도 그때 병원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맞아요.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자는 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폭주를 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실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앞에서 중재형이 그러니까 전에도 중재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직접 핑계문당의 콘솔을 만지기에는 약간 무리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지금 이게 트랙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걸러내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대략 어떻게 진행되냐고 하면 이게 지금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 한 트랙이 믹서에서 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한 채널씩 소리가 다 여러 개의 소리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소리가 혹시 나나요? 안 나나요? 소리가 안 나죠? 맞나요? 아쉽네요. 이게 지금 시리님 켜졌네요, 갑자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방식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손을 댔다가는 제 작업에도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운은 못했더니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명철이 안타까워. 이렇게 하면 들리네요. 들려요. 이게 지금 전체 정리가 안 된 전체 트랙을 재생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한 채널만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채널만 들을 수도 있고 한 채널씩 들을 수 있습니다. 믹스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실습을 하면 좋겠다는 중지형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지금 준비 중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신디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들리시죠? 들려요. 필력도 이렇게 있고 신디가 네, 하여튼 이렇게 있어서 네, 드럼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이분한테는 좀 미안하겠지만 어딨지? 보면 이제 믹서랑 똑같이 이렇게 페이더 창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EQ,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Q를 열어서 저음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고음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펙터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믹서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준비 중인데, 괜찮은 음원을 찾다 보니까 트랙이 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간추리고 있어서 이게 완성이 되면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또 이론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카 프로툴이요? 메카 프로툴은 알아서 각자 프로툴은 제가 크랙은 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뻗을지는 저도 잘 몰라서 크랙은 깔아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프로툴이라는 건데, 이 프로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들로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 중재형이나 저나, 아니면 이제 전공자 한 명 더 들어온 성현이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 많은 태성이 형이나, 이렇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루트가 많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실제 그 현장에서 들었던 소리랑 유튜브나 줌으로 통해서 들었던 소리가 많이 다르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소리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사인파가 해서 고막을 이렇게 진동시켜주는 아날로그적 방식인 거고, 이거를 이제 기계를 거쳐서 디지털화돼서 유튜브나 줌으로 이제 송출되는 디지털 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방식이 나눠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되는 순간 손실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음원의 손실, 또 음악의 에너지에 대해서 손실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완벽하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상으로. 이거를 약간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음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역대에서부터 고역대까지의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는 그래프, 주파수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화가 되는 순간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전송을 하려면 신호 처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송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저역대와 이 고역대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잘 느끼게 되는 한 100Hz대역, 80Hz대역에서부터 한 16kHz대역까지 이 디지털 신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맨 저역과 맨 고역을 자른다. 1차 손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그래프를 디지털인 이 직각파로 바꾸게 되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과 디지털 스트리밍에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싱글문단의 장비가 어쩔 수 없는 형태다 보니 이 손실이라는 게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느끼고, 그러니까 원음을 거의 그대로 느끼고 싶으면 녹음을 제가 따로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따로 들으시는 게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나 필요로 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손실을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사람이 잘 느끼는 대역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잖아요. 그래서 보통 싱어 소리가 이제 보통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래서 싱어들이 약간 유튜브를 듣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네. 뭐 물론 현장에 하고 있는 엔지니어 역할 중요하겠지만 이제 유튜브 송출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필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네, 필요하게 돼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점차 규모가 커진다면 그것까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제가 뭐 평일에도 일하는 중에도 그런 게 있으면 뭐 좀 늦더라도 바로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네, 저는 이걸로 이제 끝인 것 같네요. 해방이 되어서는. 네,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생 많았고요. 중대도 명언을 하나 날려주는데, 명철이도 엔지니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여기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아니 뭐 명언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명언을 한마디 하라고요? 뭐 명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탁하고 싶은. 명언은 아니고 부탁이라고 하면 장비를 조심히 다뤄달라.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뭐라 해야 되죠? 소통을 할 때 좀 약간 신경 쓰는 게 좀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제 약간 막 할 경우가 가끔씩 진짜 가끔씩 있는데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뭔가 밑밥을 까는 느낌. 엔지니어로 잠깐 발을 담가봤던 저로서도 사실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소리 하나하나에 모든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감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악기팀이나 싱어팀이나 인도자에게도 뭐지? 막 이런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멀리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막 마이크가 막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장비 조심히 다뤄달라고 했잖아요. 마이크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마이크 떨어지네 이럴 수 없으니까 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거나 뭔가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조심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아까 저기 채널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까 그 영철아 저거 좀 다시 보여줄래? 프로토레에 있는 수많은 그 채널들. 네. 저 소리들 중에는 악기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목소리도 있고 네.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악기로 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소리를 어 저는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듣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예. 근데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저희 엔지니어들이고 저 사람들은 되게 적나라하게 듣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다 알더라고. 근데 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내 소리가 누군가한테 들리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틀린 게 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분명히 들지만 저들은 저 소리들을 가지고 조화롭게 회중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만지는 사람이지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시험 감독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엔지니어에 대한 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목소리로 내고 또 악기로 연주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람들 하니까 되게 이질감 느끼는 그런 거 아니고 저분들은 저분들은 우리의 소리를 이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면 낼수록 잘 내려고 하면 낼수록 우리의 소리를 잘 만들어 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이제 모임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목소리나 악기 소리도 그렇고 기타 어쿠스틱을 쳐 주세요 하는데 어쿠스틱 되게 살살살살 치면은 저 사람들 소리를 못 잡아요. 음. 저음부, 고음, 중저음부, 저음부를 골고루 막 세게 쳐줘야 그래야 이제 소리를 제대로 잡고 내가 진짜 칠 때처럼 처음에 사운드 체킹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사운드 체킹을 두 번, 세 번 안 하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실전처럼 사운드 체킹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 저분들의 노고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 그쵸?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쪼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도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부분인데 네. 그 악기 전체 진행을 하기 전에 사운드 체킹을 하잖아요, 우리가.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사운드 체킹을 하나하나씩 해 주는데 어 어떤 악기부터 시작을 하고 뭐 싱어면 싱어 중에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뭐 베이스부터 해 주세요. 아니면 뭐 소프라노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그 사운드 체킹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 편한지 또 도움이 되는지. 보통은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잡히다 보니 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악기로 보면 이제 뭐 고음이나 저역대까지 다 낼 수 있는 악기 그리고 타격감까지 줄 수 있는 악기들을 보게 되면 드럼 아니면 메인 신디입니다. 음. 네. 보통 그래서 드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드럼을 시작하게 되면 이 드럼 소리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들렸을 때 이제 모니터가 어느 정도까지 커야 되겠다는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드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쿨함 대회에서 싱글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상 제가 드러머들이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 그게 안 되면 이제 시간 절약상 메인 신디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인 신디 소리가 모든 모니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네, 메인 신디에 대한 소리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각자 듣게 되는 모니터에서 이제 모니터 양을 조절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자님이 보통 이제 먼저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맨 처음에 악기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에 대한 기준이 쓰기 때문에 인도자를 맞춰주는 게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싱어들 중에서는 이제 멜로디를 담당하는 뭐 화음을 안 넣는다고 하면 이제 남자 싱어 먼저 음, 보통 이제 기준을 잡게 됩니다. 네. 뭐 기준을 잡게 되면 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쌓아가는 형식이니까요. 음. 음. 그러면 메인 신디나 악기로 지금 메인 신디나 드럼을 먼저 잡고 네. 그다음에 다른 악기들은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뭐 어느 날은 베이스부터 악기 그냥 상관없고.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드럼을 먼저 잡고 이제 메인 건반이나 베이스 이렇게를 잡거나 아니면 메인 건반을 먼저 잡게 되면 메인 건반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드럼, 베이스, 어쿠, 일렉 이를 순으로 보통 갑니다. 음, 네. 왜냐면 튀는 악기들이 일렉이나 세컨이기 때문에 그 튀는 악기들은 맨 마지막에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이 기초를 쌓아주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악기들이 이제 드럼, 메인 신디, 베이스 또는 어쿠스틱 이렇게 깔아주다 보니 이 기초를 다져주는 악기들을 먼저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인 신디나 드럼, 그다음에 베이스, 어쿠, 일렉, 그다음에 세컨 이런 식으로 악기는 순서를 진행을 하고 싱어의 경우는 인도자를 잡고 그다음에 싱어,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는 남자부터 여자, 그다음에 화음을 담당하는 남자부터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가면 전체적으로 엔지니어에게도 사운드 체킹에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연주하거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 이거를 함께 좀 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딱히 뭐 엔지니어가 요구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엔지니어가 요구를 하면 그 순서대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네. 엔지니어 요구가 1순위고 그게 없다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기억을 해서 아 저거 한다면 내가 이 파트 하겠구나 내가 사운드 체킹 하겠구나 요거를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고생해준 명철이 그리고 오늘은 일 때문에 근무 중이어서 들어오지 못한 중재 8주의 시간 동안 8주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이렇게 쳐줍시다.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모든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엔지니어적인 이해를 가지고 마이크도 또 스피커도 또 악기도 그리고 전체 사운드를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고요. 네,
이것으로 엔지니어 교육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주 모임부터는 앱에서서를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 좀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시작 전에 광고했던 내용 중에 인도원 특파원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광고를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제가 딴 거 하고 있는데 못 봤나 봐요. 아까. 이거 화면 공유해야 되나요? 뭐 혹시 준비한 게 있니? 준비한 건 따로 없으면 없고요. 요거 네네. 저희가 어제 코람데오 저희 팀장 모임을 좀 팀장 인도자 모임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 팀장 인도자 모임이 저희가 코람데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랑 코람데오 그 상황들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 좀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팀장 회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지금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오면서 좀 개개인의 건강의 위험이 좀 실제적으로 저희 코앞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4명이 걸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이번 주에 만나려는 친구도 갑자기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어, 좀 못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권이 많이 뭐라 해야 될까 많이 위협이 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프로젝트가 지금 다 올스톱 돼가지고 프로젝트 비용이 완전 그냥 마이너스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재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배를 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봉사자들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영혼들이 희생되지 않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나온 결과로서는 코로나 좀 선제 검사를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예배에서는 좀 저희가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 요번 주는 좀 넘어가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라인업이신 분들 이 꼭 받고 팀장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고 저희가 서로의 생활권들을 좀 더 피해받지 않고 어, 그 생활을 좀 더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조치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고 저희 모두의 생활권과 건강을 위해서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이신 영혼분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주시고 어, 네 그리고 선교사님은 저희 매주 오시기 때문에 매주 봐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코를 보시면 한 번씩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다음 주부터는 라인업이신 분들 선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네, 지금까지 임동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임동훈 특파원이었고요. 특파원의 이야기를 조금 닫아서 하면 라인업이신 영혼들은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서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결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가기 때문에 최대한 매주 받아보려고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꼭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좀 받아보시기를 권장하고요. 못 그러니까 아까 광고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7월 모임은 모든 모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요. 독서 모임이나 팀 모임,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모임들은 다 일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준비 변경인데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주일 수연의 연습 전부 다 이제 일시 정지하고요. 수연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찬양을 우선은 다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간들이 방역 수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면 수연회 연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수연회에도 찬양을 하지 않고 연습도 정지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생겼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되 내일도 소폭 축소해서 싱어 2명이 악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7월 18일부터는 전면 비대면으로 하고 인도자 싱어 각각 1명씩만 섭니다. 그리고 악기 건반 어쿠스틱 악기 2명 그리고 음반 1명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싱어는 위에 올라가지 않고요. 인도제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우리 주신기도 하고 이제 모임은 마치도록 하고요. 아주 잠깐 팀별 모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가지고 길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서로 인사하는 그리고 각 팀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싱어팀과 악기, 워십, 엔지니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같이 주신기도 하고 소외의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네. 소외실 2개를 열겠습니다. 네. 싱어팀이신 분들은 싱어팀 회의실에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이제 회의실 2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회의실 2로 가겠습니다. 네, 수연의 찬양은 없어요. 연습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없고요. 수연의 그 코로나가 정말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8월 달이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목을 소폭 수정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습도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니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뭐 나눠요? 우리 그 아까 광고된 거 중에 혹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가 태성이랑 명철이만 있을 것 같네. 그래서 딱히 나눌 건 없는 것 같고, 저기 명철이랑 태성이랑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혹시 주말에 받을 수 있으면 주말에 받아주고, 그 검사가 보통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일단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나와도 그냥 일단 교회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빠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교회 오다가 열이 난다거나 오늘 출발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오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건강한 것 같으면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몸 건강하게 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현장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